안녕하세요. 공감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교유서가에서 출간된 황시훈 작가의 소설 그래도 아직은 봄밤이라는 작품입니다. 황시훈 작가는 2011년 제4회 창비 장편소설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수상하던 해 엄청난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 후 10년간의 육체적 고통을 이겨낸 작품으로서 작가의 의지가 배어있는 9개의 작품 중 3개의 작품의 일부를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매듭. 바글바글 끓는 냄비에 낙지 3마리를 연달아 넣었다. 축 늘어져 있던 낙지가 격렬하게 꿈틀거렸다. 살아있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 틈에 얌전히 앉아있던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6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그럼 살아있는 거지? 아이의 천진한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긴 유통과정 내내 간신히 연명해온 중국산 낙지는 수돗물로 세척하는 동안 초주검이 되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살아있었다. 아, 불쌍해. 엄마, 낙지가 불쌍해요. 아이가 제 옆의 여자에게 찰싹 들러붙었다. 일행들과 한창 대화 중인 여자가 건성으로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다. 나는 더 이상 꿈틀대지 않는 낙지를 뒤적거렸다. 얘들은 아픈 걸 모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걱정스러운 얼굴로 낙지를 쳐다보고 있는 아이에게 거짓말을 했다. 낙지도 고통을 안다. 살아있는 낙지는 통증을 느낀다. 나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아마도 낙지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끔찍한 고통 속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죽어서야 비로소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지. 통증과 함께 지속되는 삶과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죽음 중 낙지는 어느 쪽을 원했을까? 어느 쪽을 원했든 결과는 마찬가지였겠지만 삶도 죽음도 당사자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흘러가기 마련이었다. 윤의 인생이 그런 것처럼 말이다. 그러고 보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몸뚱이나 통증밖에 느끼지 못하는 몸뚱이 어느 쪽도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이 아닐까.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지독히도 무의미한 존재. 어떤 이별. 난 남편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처참했죠. 모임에서 이미 여러 번 했던 얘기니까 그건 당신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내가 찾아온 건 당신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예요. K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낮고 담담했다.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나는 그녀의 눈치를 흘금 살핀 뒤 얼른 다시 고개를 숙였다. 말했듯이 눈앞에서 남편이 그토록 처참하게 죽어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놈이 시키는 대로 납작 엎드려서 남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었죠. 두려웠거든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세상도 나도 그렇게 믿어버렸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됐어요. 그 두려움이 사실은 살아남고 싶다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걸요. 난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남편은 죽고 난 살아남았죠.
K가 빈 컵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천천히 시선을 옮겨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리깐 그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범인은 오래지 않아 잡혔어요. 17살밖에 안 된 소년이었죠. 아주 평범해 보이는 아이였어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냥 애띤 소년에 불과했죠. 게다가 남편과 놈은 어떤 이해관계도 없었어요. 어이가 없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너무 기가 차니까 화도 나지 않더군요. 도대체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놈의 모습을 확인하던 날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이후 3년 동안 4번도 자살을 시도했죠.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어요. 아무리 잊으려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나도 그러고 싶었어요. 차라리 용서해라. 그리고 다 잊어버려라. 그래야 네가 산다. 모두들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나도 처음엔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든 잊으려고, 용서하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런데 말이에요. 5번째 자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뒤 깨달았어요. 나는 절대로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놈은 물론 나 자신도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거라는 것도요. 그걸 인정하고 나자 비로소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끊임없이 기억하고 증오하고 자책하며 하지만 아주 질기게. 아마도 난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래요. 그렇게라도 난 살아갈 거예요. 살고 싶었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었으니까. 금. 상대적으로 오염이 덜한 마루의 장판도 모두 걷어냈다. 집주인은 김과장에게 견적이 더 나와도 좋으니 사람이 죽어나간 흔적은 모조리 지워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연병알련, 되질 거면 다른 데서 되질 일이지. 애먼 사람 똥바가지 치우는 것도 아니고. 대체 이게 뭐야? 사람 죽어나간 거 소문나면 새 들어올 사람이 있겠냐고. 김과장은 집주인을 만나고 온 날 그가 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재현했다. 그리고 더할 수 없이 천박한 인간이라며 그를 욕했다. 김과장은 이 일을 진심으로 좋아했다. 몇 년 전 회식 자리에선 이 일에 대해 자부심을 넘어 어떤 사명감 같은 걸 느끼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처음엔 도대체 이렇게 험한 일이 뭐가 저리 좋을까 싶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한시적으로 하는 일일 뿐이라고 다짐했던 나 역시 벌써 5년째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일을 하면 할수록 그가 느끼는 사명감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았다. 언제부턴가 고독사 현장에 가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신선한 삶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살 현장에선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향해 치열하게 손을 뻗쳤을 애처로운 생욕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죽음의 흔적을 모두 지워내고 난 현장에선 오래전 애들 엄마가 머물렀던 그 방이 떠올라 가슴 한편이 아릿해지기도 했다. 일의 강도에 비하면 보수도 넉넉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끔찍히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고 살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벽지를 뜯어내면서 상만이 말했다.
별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한다. 언제 죽을지 뻔히 알면 맨정신으로 사라지겠냐? 언젠간 죽는다는 거 다 알아도 그게 언젠지는 모르니까 사라지는 거지. 김 과장이 중얼거렸다. 이렇게 혼자 죽는 것도 무섭지만 내가 죽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으휴. 상만이 얘기 끝에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젊은 놈이 한숨은 그러니까 외롭지 않게 살아. 주변에 잘하면서 그러면 되는 거야. 김 과장이 토닥이듯 말했다.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요? 세상에 외롭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다고. 다 그렇게 살다 죽는 거죠. 황시훈 작가의 말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한 시절에 내가 그랬듯 생을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좌절한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쓰고 또 쓸 준비가 되어 있다. 다른 이들보다 느릴지언정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일어설 수조차 없고 매 순간 끔찍한 통증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어서 소설을 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돌이킬 수 없이 낡아버렸다 해도 아직은 봄밤이다.